대선 끝나고 우리가 느꼈던 느낌은 뭐였냐면은 저는 솔직히 기쁘진 않았거든요. 담담했어요 오히려. 뭐 당연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끝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뭐 할까? 고생하겠네 이런 생각에 훨씬 기쁘진 않았는데 다만 한 가지가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게 정치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 끝날 때까지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혜택 막 주라고 복지방송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네. 다른 컨셉으로. 네. 근데 희망이 생기었을 때 최소한 문재인, 뭐 민주당, 이재정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들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저는 그 희망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느끼는 희망 말이에요. 그것들 변하지 않는 분들이면 그냥 지지하죠 뭐. 가끔 실수하면 어깨 한번 두들겨 주고 그렇게 갑시다. 아니 저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가 장점이냐 했는데 편안하고 정말 내 옆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김정숙 여사님 관련한 여러 가지 일화들도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대선 기간에 김정숙 여사님과 함께 일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사님 보고 감동이었던 장면들이 몇 장면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친절한 유쾌하고 친절한 정숙 씨를 일상적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저는 여사님으로 상상되는 우리 그런 패턴화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도 그 양말 사건 있었잖아요. 아르마니 네. 양말이라고 막 그랬는데 김정숙 여사님이 이제 수트를 입고 계셨는데 언제 한번 SNS에 제가 올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가방하고 수트를 입고 계셨는데 가방이 너무 예뻤어요. 저도 은근히 이렇게 이제 시장표 가방인데 디자인 독특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사님 뭐 어디서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싼 거야 이러시는데 싼 거면 주실 만도 한데 제가 그렇게 탐을 냈는데 그러니까 15,000원 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평화시장에서 주로 그런 걸 사신대요. 근데 맞아요. 15,000원짜리 정말 그냥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뭐 3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라도 여기저기서 살 수 있는 거면 그렇게까지 욕심내시진 않았을 거 제가 그 정도에 주셨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뭐 드리는 말씀이고 입고 계신 옷도 평화시장에서 이 옷도 어디서 사셨어요?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했더니 평화시장에서 10만 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브랜드를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짝퉁도 껴있고 그래서 자꾸 그런 사단이 나는 것 같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 두 분이 닮으신 건 혹시 아세요? 이미지가? 아, 네.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미 네. 닮았고요. 여보 바지가 짧네 하고 막 뛰어가요. 평화대에서. 바지를 내리고 줘요. 카메라가 있는데 허리띠가 너무 올라간 거야. 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배바지만. 대통령이 냅둬 유행이래 이게. 재밌는 분들이시고. 아니, 네? 매력적인 그 분도 역시 우리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친구 같은 모습이어서 그게 우리가 대통령 두 부부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 아닐까 싶어요. 내 삶을 아니까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나치게 언론사나 정치인들은 정치를 정치공학적으로 봐요. 어떤 대립 구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 속에 나 같은 정치인 하나가 그냥 뭐 개파도 없고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정치가 훨씬 편할 수도 있는데 언론들이 자꾸 구분을 지어놓으니까 어느 순간에 스캔들 나면 서로 사귀는 것처럼 그좀 특정한 계보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김정숙 여사님하고 닮았다는 얘기는 정말 저는 기쁘게 듣고 있어요. 다만 제가 우상호 대표님하고 한번 저기 전라도 쪽에 유세 가느라고 같이 KTX를 탔는데 삼선 우상호 대표를 모르고 스친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악수를 하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 내가 우상호 대표님보다 좀 유명하지 이렇게 위안을 받으려는 찰나 기뻐하려는 찰나 우상호 대표님이 야 저분이 뭐라 그러고 지나가신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예? 이랬더니 모르겠니? 문재인 씨 부인이야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여사님께도 드렸는데 둘이서 같이 시장을 갈 때도 많은 분들이 동생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요. 저는 여사님의 그런 유쾌한 어떤 기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코드가 느껴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다만 정말 악수하고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정말 세대를 한참 뛰어넘는 판단을 하신 건데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몰라요. 경상도가 고향이시죠? 예, 경상도예요. 근데 그 학교 때 대략은 이 정도 되면은 똘망똘망 공부 잘했을 거예요.
그 서울로 학교를 오고 싶어 했을 것 같고 공부 좀 잘했으니까 사법고시 합격했을 거고 대략 그런 느낌인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보셨잖아요. 우병우는 소년급제해서 박근혜 게이트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범죄자 느낌이 나고요. 같은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하 골방에 와가지고 같은 눈높이로 방송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들이 지지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기운들 모아가지고 이재정 의원님 앞으로 그 위기가 있거나 잘한 일 있으면 더 방송으로 막 목소리 따갖고 더 넣어드리고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후원자 되는 거죠. 아, 네, 든든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 시간상 이게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상 우리 의원님이 청취자분들께 또는 뭐 저기 국민들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 발언할 기회 2시간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짧은 시간 효율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제가 유세하면서 정말 짧고 굵게 해야 되고 뭐 정치인처럼 하면은 지나가시는 분들 금방 채널 돌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분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완벽한 내 눈에는 괜찮은 사람이고 완벽한 정치인인데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언제든 자기를 돌아보고 국민들 목소리로 나를 바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미 제 자체가 뭐 허점투성이긴 하지만 이런 나도 어쨌든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는 4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도 수시로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또 발을 내디딜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여러분 같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 기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럴 때 정말 그냥 내치지 마시고요. 얘기를 주세요.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주시고 언제나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 이유로 국민께 이렇게 설득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진 건 선거 유세 여왕이었는데 네. 사실은 소통의 여왕이 되고 싶다 이런 겁니다. 어머. 이재정 의원을 뭐 가까이 이렇게 본 건 사실상 처음이니까 유세장에서 봤다 치더라도 근데 정말 인상이 좋으시죠. 최근에 더 후덕해지고 있어요. 야식이 잦아지면서 더 후덕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상 좋다는 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건 정말 친구 같은 또는 뭐 누이 같은 그런 국회의원 한번 발견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첫 방송이셨고요. 네. 앞으로 계속 나오실 겁니다. 네, 아마. 계속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정입니다.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변인으로서 아마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한 현안과 함께 저의 마지막 말씀을 올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5월 16일 내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의 두 번째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협치와 개혁을 주도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당청 관계를 구축하는 중대 과제를 풀어내야 할 원내 사령탑 후보로는 3선의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나섭니다. 내일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국가개혁과 협치를 이루고 국회가 성공하는 정부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이자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새 원내 지도부의 출범과 동시에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첫 원내 지도부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저 역시 원내대변인으로서 임기를 마칩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거대한 변환을 겪은 지난 1년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기간 동안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대변인은 반은 정치인이고 반은 언론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의견을 국민께 전하는 역할은 기본입니다. 더 중요한 대변인의 역할은 각종 정치 현안을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으로 국민께 설명하는 언론에 대한 예의와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반은 당의 입장에서, 나머지 절반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분석하고 전달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부족함도 많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5월 15일 이 자리에 처음 나서 전해드린 첫 브리핑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공 지정과 재창을 요구하는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는 동안 의지는 약속이 되었고 약속은 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 뒤 광주에서 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를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1년은 의지가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겠다. 수권정당으로서 거듭나게 하겠다.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한 밑받침을 만들겠다. 1년 전 바로 원내 지도부가 출범하며 밝힌 의지입니다. 이는 곧 정권 교체를 향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당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드러났고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약속은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되어 국민과 언론 곁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 대변인에서 국민의 대변인 의원으로 돌아갑니다. 국민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 소통하고 더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참다운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